네, 안녕하세요. 마감 클래스 이강무 전문가입니다. 자, 어제와 상당히 좀 유사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시장이 그래도 긍정적으로 출발했다가 장중에 꼭 조정을 경험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자, 일단 오늘 장은 장 마지막까지 시장이 좀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지켜봤던 SK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물론 이제 시장에서 예측하기로 좋고 다 예측을 했었죠. 근데 결국에는 이 SK 하이닉스에 대한 상승 마감은 나왔습니다. 근데 지수를 이겨내지 못했고요. 자, 일단 오늘 장 마감에 대한 포인트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왜 어려움이 있었느냐? 자, 장 초반 때부터 이 시장이 출발은 좋았으나 계속 밀렸었던 이유는요. 한국은행에서 내놓았던 이 우리나라의 1분기 GDP 이 성장률,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에 대한 부분들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지표 발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선은 전분기 대비해서 0.3% 하락을 했다라는 지표 발표가 나왔고요. 이 모습은 근 1년 만에 지표 하락을 좀 보여주는 지표였고요. 그리고 최근 10년 동안의 이 경기 둔화에 대한 속도가 빠르다라는 측면까지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 앞으로 올해의 경제 성장률에 대한 지표 자체도 둔화로 여기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에 나왔던 1분기에 대한 성장률 하락은 상당히 조금 시장의 투자 심리를 위축하는 모습들을 연출해 주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이런 시장에서 이 현재의 상황에 외국인의 수급이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 자,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최근에 와서 시장에 대한 경기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일까? 환율의 변화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가 아주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 원달러 환율에 대한 상승이 나타나게 된다라면은 외국인들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차 손해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현물 시장에서 시장 자금 이탈이 좀 우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이 어떻게 맞물릴 것인지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경제 성장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그동안의 경제 성장률 전분기 대비해서 어떻게 진행해 왔느냐. 4분기 때 물론 이제 경기 성장률이 상당히 어려웠지만은 그래도 3분기보다는 또 2분기보다는 그리고 지난 1분기보다는 이렇게 전년도 대비해서도 상당히 선전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오랜만에 경기가 둔화되는 지표가 나왔습니다. 올 한 해 동안의 경제 성장률 자체도 둔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는데 벌써 1분기 때부터 해서 성장 둔화를 겪다 보니까 시장의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었고요. 우리나라라는 시장 자체를 투자해야 되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에 투자가 조금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이 적극적으로 들어오기가 어렵다. 그 이전까지는 사실 어제까지는 중요한 기업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수급이 조금은 망설여졌는데 일단은 오늘 장에서는 이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상당히 수급이 들어오기가 부담되었을 것이다. 사실 저는 SK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 나고 나면은 시장에 대한 방향성 결정되겠지라고 자신 있게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전체 거시적인 측면 안에서는 조금은 우려스러운 모습이 나왔다. 자, 여기에 외국인의 수급이 또 꺼려지는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서 꺼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가는 게 또 걱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환율에 대한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요. 최근에 원달러 환율에 대한 추이 변화인데요. 지난해부터 해서 1,100원, 1,200원, 1,120원, 뭐 높으면 1,130원 정도 이 안에서 환율이 박스권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4월 달이 되면서 이 환율 동향이 지난 1년 동안 가졌던 박스권을 돌파를 했습니다. 오늘 이 1,150원 라인대까지 돌파하는 모습이 좀 급격하게 나오기도 했었고요. 자, 이 모습은요, 우리나라가 조금 경기가 떨어지고 못 나서 라기보다는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의 동향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전체 글로벌 시장에 대한 경기를 조금은 우려스럽게 지난 4분기와 1분기에 우려스럽게 나오다 보니까 달러 강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에 대한 추이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최근에 달러 인덱스 추이가요 97 지수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100 지수에 가까울수록 미국에 대한 입지가 좀 더 커지거나 달러에 대한 이 기준 통화가 더 중요하게 역할되고 있는데요. 다른 통화들이 좀 부진하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와서는 뭐 터키뿐만 아니라 주요 신흥국에서
환율 변동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이 정도까지 우리나라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원달러 환율에 대한 추이는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니다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환율에 대한 변동이 큰 건 사실이죠. 네, 이것 때문에 외국인들의 환차석 위기를 느껴서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따져보셔야 되는데, 자, 이걸 따지는 거는 제가 HTS 화면 보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환율에 대한 변동이 지금 굉장히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요. 외국인이 역시나 또 매도세의 색깔을 좀 가졌습니다. 자, 그런데 외국인들이 환차석에 대한 걱정 때문에 투매라는 시장은 아니다. 이걸 한번 볼까요? 오늘 이 장중에요. 마이너스 700억 규모로 계속 매도세를 가지고 있다가 장 막판에 외국인이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매도폭을 줄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빨간색 이동평균선이 외국인의 수급 동향인데 장중 내내 매도세를 갖고 있다가 막판에 매도세를 줄이는 모습이었고요.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별 동향을 보도록 하죠. 전체적으로 4월 달에 이 코스피의 수급 동향을 보시게 되면요.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고 지금은 매수를 조금은 관망하고 있죠. 그렇다고 매도가 크지도 않습니다. 환차석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환율이 더 높아지면 이런 우려는 계속 갖고 있겠지만은 지금 당장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던지는 때가 아니다. 자, 이거 또 하나 보도록 하죠. 자, 이거는요. 코스피 쪽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 기관의 순매수의 추이인데요. 우리는 외국인의 순매수만 볼게요. 자, 우선은 오늘 날짜는 집계가 아직 덜 됐기 때문에 어제 날짜까지 보여드리겠는데, 자, 어제 순매수세에 들어왔던 섹터들을 보시죠. IT 섹터가 굉장히 강합니다. 삼성전자, 삼성 SDI, 카카오, 그리고 NC소프트부터 해서 IT 색깔이 굉장히 많고요. 이거는 어제뿐만 아니라 그제도 마찬가지. 23일 날짜도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삼성 SDI, 그 밖에 LG전자, LG화학까지 IT 색깔이 상당히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성전자부터 해서 주요 이 경기 민감 섹터들, 최근에는 기아차도 좋았고요. 역시나 SK하이닉스, 삼성 SDI, 삼성 SDS, IT 색깔이 강합니다. 물론 이제 지난주로 돌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내내 IT 강조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자, 외국인의 투매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IT를 잡아두고 있다. 당장 외국인들이 IT 샀다고 해서 IT를 끌고 가서 지수가 올라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지수가 어려운 국면에서 외국인들이 나가지 않고 IT를 쥐고 있다. 시간의 문제다라는 얘기입니다. 시장의 위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 나온 집계도 보셔야겠지만은 SK하이닉스는 외국인 순매수세가 들어왔어요. 어닝 쇼크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2분기, 하반기가 그대가 되기 때문에 자, 시장은 기다릴 수 있는 시장이다라는 것. 투매가 나오는 시장이 아니다. 지금은 기다려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또 포인트를 마지막으로 또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은요, 다른 종목이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었어요. 반도체로 시작해서 반도체를 끝나는 장이었습니다. 제가 어제 장 마감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시장 반도체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오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SK하이닉스에 대한 실적에 이 눈높이를 맞췄고 그 다음에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면서 정말 강했어요. 그런데 비메모리에 대한 투자 전략이 나왔지만 반도체 전반적으로 강했습니다. 왜냐면요, 시스템 반도체가 좋아진다라면요, 투자를 한다면 앞으로 시스템 반도체를 위한 낸드 플래시, 시스템 반도체를 위한 디램 모두 다 같이 동방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이 모두 다 강했다. 자, 이 모습은요, 내일장까지도 연장될 것 같습니다. 함께 계속 IT에 대한 중점, 또 산업 동향 계속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종목은 보진 않아도 오늘 강했다는 거 아실 것 같고요. 자, 내일장의 준비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시장에 대한 기조가요. 조금은 아쉽지만 조금은 추세가 좀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지수 차트를 좀 보도록 할까요? 자, 코스피 지수 차트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일봉 상태에서 오늘 음봉 마감 어제 오늘 해서 최근 일주일 동안의 하락폭이 좀 컸고요. 주봉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주봉을 보시면 사실 전주까지만 한다라면은 지난 고점 돌파하면서
이 박스권 상단 돌파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근데 오늘 이번 주까지 진행이 되면서 오늘 하락까지 이루어지면서 차트에 대한 추세가 달라졌습니다. 쌍봉에 대한 모습들이 그려지면서 하단 지지를 이제는 테스트해야 되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박스권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연출되었는데요. 내일장까지도 지켜봐야 되겠고 또 다음 주까지도 지켜봐야겠지만 지수가 하락을 한다, 외국인이 던지지 않는다, 저는 크게 걱정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방향성이 지금 가지 않고 또 한번 쉬었다 갈 수 있겠구나라는 관측이다라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내일장에 대한 기조 자체를 박스권 형태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하면서 대응하자. 자, 텍스트 파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박스권 상단이 2230포인트대로 좀 정해질 것 같고요. 그리고 하단은 2130포인트대까지 좀 열어놓으면서, 그러면은 투자 전략에 대한 부분들 아직까지 2130포인트대까지 열어둬야 되기 때문에 현금에 대한 운영들도 필요할 것이고 종목에 대한 매매, 포트폴리오 정비도 필요하겠죠. 금요일은 그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선은 다음 장, 내일장, 다음 주 장을 또 보다 할 때에도요. 경제 성장률에 대한 우려점은 계속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경제 성장률에 대한 쇼크에 대한 빌미가 어떻게 되었느냐. 오늘 장에 대한 해석이요. 정부에 대한 투자도 굉장히 부진했고 여기에 기업에 대한 투자도 소극적이었다. 그래서 1분기에 대한 경제 성장률이 어려웠다. 이렇게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올 한 해에 경기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는 얘기에서도 IMF, 세계은행에서 한국은 좀 더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라라는 방침이 이번 경제 성장률 쇼크에 따라서 다시 한번 얘기가 되겠죠. 이제는요, 기업과 정부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압박이 나올 겁니다. 이 얘기는 사실은 미시적인 얘기가 아니라 좀 거시적인 얘기긴 하지만 시장에서 어려워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긍정적으로 보자는 얘기고요. 또 역시나 이 시장에서는 반도체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불 작전이 나오고 있어요. 강하게 삼성전자가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매매를 한다라면은 반도체에 대한 순환매들 계속 보자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 클래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